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30대 여성이에요. 오늘 정신나간 신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시댁 식구들이 어떻건 간에 남편하고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답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특히 남편에겐 저보다 한 살 어린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가 있는데 이 신우가 진짜 개망나니가 따로 없네요. 진짜 남편 여동생이니 그나마 인간 대접해주고 대면하고 살았지. 남이었으면 상종도 안 했을 텐데요. 일단 남편하고는 원래부터 알고 지내다가 결혼하기 몇 년 전 관계가 급속도로 진전이 되었어요. 제가 당시 이직 후 새 직장에 적응하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을 하던 시기였는데 그때 남편이 저에게 이런저런 도움을 많이 주었거든요.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남편이 아는 오빠가 아닌 남자로 보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남편도 저에게 호감이 있었는지 말로는 격려 차원이라고 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매번 저를 불러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결혼할 때 아예 잡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알고 보니 시부모님께는 남편조차 모르고 있던 빚이 있었고 그렇다 보니 재정적인 면에선 어떠한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반면에 친정에서는 제가 맞이이기도 하고 개혼이다 보니 해주시겠다는 것도 많았고 그만큼 남편 쪽에 바라시는 것도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처음 친정의 시댁 상황을 털어놓았을 땐 솔직히 친정 부모님이 많이 답답해 하셨어요. 이 결혼 꼭 해야겠냐 하시며 결혼이란 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며 저더러 다른 사람들이 다 야가 빠져서 이런저런 계산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하지만 그때 전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어 있었고 원래 사람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잖아요. 정말이지 도저히 남편과 헤어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란 사람 하나만 두고 말하자면 적어도 그때 당시엔 저에겐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친정부모님을 설득했어요. 돈은 살면서 착실히 모아가면 되지 않겠냐고, 능력도 있고 인성도 좋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남편도 남편대로 저희 친정부모님께 앞으로 자기의 인생계획서를 써서 드리기도 하고 친정아버지랑 따로 남자 대 남자로 면담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저희들에게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친정부모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어주셨죠. 친정에서 결혼식 비용도 다 대주셨고 집 구하는데 1억이란 목돈도 해주셨어요. 거기에 제가 모아둔 돈도 따로 있었고요. 반면에 남편이 해온 건 자기가 모아둔 4천만 원과 할부가 남아있던 6년 된 자동차 한 대가 전부였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허례허식은 생략하자 했어요. 제가 비록 사랑에 눈이 멀었다곤 해도 해주는 거 없는 시댁의 친정부모님 주머니 털어 이것저것 채워 넣을 만큼 속이 없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상식을 올리고 나니까 어머님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남들은 자식 키워 장가 보낼 때 고생했다고 가방 받고 돈 받고 심지어 당신 아는 집은 사돈 내서 차도 바꿔주더라는데 저희는 어째서 예단도 하나 안 보낼 수가 있느냐고요. 황당했죠.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먼저 나서서는 내가 해간 게 없는데 뭘 바라냐고 어머님한테 무안을 주대요. 그래서 저도 더는 그냥 말을 안 하긴 했는데 사실 결혼 전에는 제가 어머님 아버님 뵐 일이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처음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한 번,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한 번이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그땐 시부모님 두 분 다 워낙 말수가 없으시기도 했고 저도 저대로 긴장을 많이 했던 탓에 솔직히 어떤 분들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런데 막상 식을 올리고 나서야 좀 뻔뻔하시단 생각이 들대요. 한편 저희가 결혼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어머님 생신이었는데 신우가 자기 애인이라며 남자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 남자가 인물은 없어도 사람이 서글서글한 게 성격도 좋아 보이고 무엇보다 신우한테 무척이나 잘하더라고요. 뭐 2-3시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배려가 있었달까요? 그리고 이튿날 신우가 저에게 연락을 해와서는 어제 자기 남자친구가 어땠냐고 묻길래 느낀 그대로 얘기를 해줬네요. 참고로 이때는 저랑 신우의 사이가 그럭저럭 좋은 편이었습니다. 신우랑 제가 나이가 1살 차이가 나고 제가 엄연히 윗사람이긴 했지만 개월수로는 반년도 안 되는데 새언니 소리가 안 나온다고 징징거려서 제가 어른들 계실 때는 조심하고 아닐 때는 편할 대로 하라고 했더니 신우 말로는 제 성격이 너무 좋아 보여서 친하게 지내고 싶었다나요?
아무튼 저도 신우랑 날 세워서 좋을 게 뭐가 있겠나 싶어서 그럭저럭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신우가 저니까 하는 말이라면서 솔직히 결혼하기엔 너무 좋은 조건인데 얼굴만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니까 남자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가끔은 화도 난다나요? 황당했죠.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대의 외모를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게. 듣다 못한 제가 신우더러 그러면 안 사랑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왜 하려고 하냐고 차라리 헤어지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는 못한대요. 돈도 잘 벌고 자기 ATM이라나 뭐라나.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신우한테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할 때 사랑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 같다고 애둘러 한마디 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그냥 피식 콧방귀만 뀌고 말대요. 그리고 결국 그 둘은 그해 결혼을 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결혼식이었고 남자 쪽에서 비용도 다 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우연히 어머님 지인분들이 저희 어머님은 제주도 좋다며 아들 딸 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결혼시키는 거 보면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었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대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가 결혼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더라고요. 듣자 하니 시매부는 정말 신우뿐만이 아니라 저희 시부모님한테도 극진하게 잘했는데 신우가 시매부를 정말 남보다도 못하게 대했어요.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외모 가지고 비하를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 깔아뭉개려고 혈안이 된 사람 같더라니까요. 오죽하면 어머님도 신우한테 제발 작작 좀 하라고 한마디 하셨을 정도였죠. 하지만 정작 시매부는 늘 허허실실 웃으며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 매력이에요 하는데 아마 다들 말은 안 했어도 여러 의미로 대단하다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우가 기어이 사고를 쳤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날따라 신우가 쇼핑하고 싶다고 하도 노래를 해대서 같이 백화점에 가줬거든요. 시매부가 카드를 줬다며 가방을 사네 뭐를 사네 하는데 누가 신우한테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우도 이내 그쪽을 알아보고는 어머어머하더니 대학 동문이랍니다. 대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선배라나요. 그리곤 보아하니 둘이 커피라도 한잔 하러 가고 싶었는지 콕 집어 뭐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저에게 눈치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볼 일이 생각났다고 먼저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냐면서 얼른 가보라는데 좀 황당하기도 하고 저렇게 반갑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뒤에서 그 남자가 신우더러 아줌마 안 갔다느니 대학생 때 그대로라느니 헛소리를 해대는 게 귀에 쏙쏙 들어오대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자리를 비켜준 게 화근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신우는 예전만큼 저한테 어디 가자 뭐 하자 하며 연락해오는 일이 없었고 저도 그 무렵 회사에서 승진을 하면서 맡은 업무가 늘어나 그런 신우의 변화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애시당초 신우와 올케가 친한 게 흔한 일도 아니었으니 신우의 그런 변화가 당연하단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실상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가 계속해서 그 선배와 만남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굳이 필요치 않았던 거였죠. 신우의 위험한 불장난은 무려 1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무슨 바람이 불었던 건지 그날따라 괜히 음식이 하고 싶어서는 아침부터 이것저것 뭘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뭐에 홀린 듯이 음식을 하고 나서 보니까 저랑 남편 둘이 먹기엔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시댁이나 신우네나 저희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으니 조금씩 가져다 줘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먼저 시댁에 전화를 거니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은 좋다 하시대요. 하지만 신우는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도 통 받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는 나왔는데. 그래서 그냥 현관 앞에 두고 가면 가지고 들어가겠지 싶어 신우네로 향했습니다. 이내 신우네 도착을 했는데 현관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나 서둘러서 집에 들어갔는지 현관문에 신발이 껴서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던 거죠. 어이도 없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싶어서 신우 이름을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당탕 우다닥 소리가 나더니 신우가 어어하고 나오는데 흐트러진 그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신우 뒤에서 어떤 남자가 손살같이 튀어나와 저를 밀치고 현관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누구지? 어디서 봤던 사람인데 싶으면서도 신우한테 일단은 괜찮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신우가 대답은 안 하고 저를 잡아 끌더니 지금 본 거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도 상황 파악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이게 지금 무슨 경우냐고 한마디 했어요. 심해부는 어디 간 거고 아까 그건 누구고. 그러자 신우가 구구절절 설명을 하려길래 제가 됐다고 설명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곤 그냥 한마디 했습니다. 사정이 어떻건 간에 어떻게 외간 남자를 집에 들이냐고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는 신우한테 윗사람으로 그리고 친구로 한마디 더 하는데 정리하라고 했네요. 심해부 알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라고요. 이러다 심해부한테 걸리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했죠. 그랬더니 신우는 그렇게 하겠다면서 몇 번이나 저한테 비밀은 지켜달라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도 남의 가정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싶지 않았고 좋은 일도 아닌데 얽히기도 싫었으니까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옛말처럼 결국엔 일이 터졌습니다. 하긴 아무리 심해부가 사람이 좋아도 신우가 매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돈도 어지간히 쓰고 다녔던 모양이니 눈치를 챘겠죠. 그리고 심해부도 속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님 생신날 저희 부부, 신우네 부부 다 같이 꽤 이름난 호텔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심해부가 아버님께 선물이랍시고 제법 두툼한 봉투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선물로 돈 100만 원 정도 드리는 건가 싶었는데 그 안에는 온통 신우와 어떤 남자가 찍힌 사진 그리고 신우가 써댄 카드 명세서. 아버님이 처음엔 이게 뭐냐고 들여다보시다가 나중엔 부들부들 떠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신우는 심해부더러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데 심해부가 정말 눈도 깜빡 안 하더니 이혼하자 하대요. 너랑 그놈 다 고소할 거니까 합의금 잘 마련해두라면서 말이죠. 말 그대로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우셨고 아버님은 꼴도 보기 싫다며 네 알아서 하라고 아주 신우를 내치다시피 하셨어요. 그러자 신우가 정신이 나가버린 건지 헛소리를 하대요. 자기가 이렇게 된 건 제 탓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 내 탓이냐니까 그날 처음 그 남자랑 마주쳤을 때 제가 일부러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냐입니다. 제가 자리를 비워서 자기가 그 남자한테 싫다 소리도 못하고 억지로 커피도 마시고 연락처도 줄 수밖에 없었다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가 어딨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신우는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쥐어짜내고 있지.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저더러 윗사람이 돼서는 아주 바람나라고 고사를 지냈다며 화를 내시지. 어이없이 졸지에 제가 욕을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덧붙이기를 게다가 제가 신우가 실수하고 있는 걸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답니다. 정말 제가 신우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때려서라도 말렸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한마디로 일이 이 지경이 된 건 자기가 이혼을 당하게 생긴 건 저 때문이라는 개소리를 해대더라니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이 저더러 정말이냐고 묻는 거예요. 정말 자기 여동생이 바람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냐고요. 그래서 모른 척한 게 아니고 나는 신우를 말렸다다만 당신이나 시부모님께 내가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왜 말을 안 했냐길래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신우의 흠이고 신우의 가정사인데 내가 막말로 뭐라고 나서냐? 신우도 성인인데 알아서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난 그래도 알아들을 만큼 얘기했고 까놓고 할 만큼 했다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며칠 동안 저를 본체만 채 하더니 결국 한다는 말이 신우 말도 틀린 게 없다면서 앞으로 심해부가 고소하고 정말 위자료라도 물어주게 되면 우리가 절반은 내줘야겠다대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남편더러 그따위 계산법이 어딨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네 동생이라고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러나 본데 그럼 차라리 우리가 먼저 이혼하자 했어요. 재산 나눠서 이혼하고 그 돈으로 네 동생 똥이나 닦아주면 되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말 그따위로 하지 말라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너나 말 똑바로 하라고 받아쳤죠. 지 동생 잘못을 어디 나한테 덤태기를 씌우려고 하는 건지 정말 다들 미쳤다 싶더라니까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제가 남편한테 협의 이혼하자고 다시 얘기를 꺼냈더니 한다는 말이 자긴 이혼하기 싫답니다.
그러면서 신우도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우리까지 시부모님 속을 썩여야겠냐면서, 그리고는 그냥 저더러 어차피 한 가족이지 않냐면서 다 같이 힘을 합쳐 신우를 도와주자고 그러는데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피를 나눈 사람들끼리나 열심히 힘을 합치시라고 나는 이 똥물에서 발 빼야겠다 했죠. 그리고 바로 이튿날 변호사 만났고 결국 이혼 소송하기로 했어요. 진짜 지금도 이걸 쓰는데 분하고 열통이 터져서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니까요. 하긴 제 잘못이 맞긴 해요. 왜 진작 이런 집구석을 가족이랍시고 어떻게든 바로잡아 보려고 혼자 고민하고 애쓰고 그랬는지. 정말이지 양심이라곤 썩어빠진 당신들 엇보니까 더 이상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심해부한테는 미안하다기보단 유감이라고 따로 연락은 했고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했네요. 진짜 별거지 같은, 그저 하루빨리 자유의 몸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3월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듣자마자 눈치채셨겠지만 과거형이에요. 파혼했거든요. 남자친구하고는 대학교에서 알게 되었어요. 같은 전공은 아닌데 교양 과목을 듣다가 조별학습하고 그러면서 이제 통성명하고 그런 식이었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남자친구랑 이렇게까지 관계가 발전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저 인맥을 넓힌다는 정도였지. 그런데 2번이나 같이 수업을 듣게 되다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그 인연이 이어져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제 나이 26살의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마침내 연인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사귀고 나서야 그간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남자친구의 경제 사정이었죠. 사실 남자친구가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을 거라곤 생각을 못했어요. 대학 시절에는 하고 다니는 게 다 거기서 거기기도 했고 제가 남자친구를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탓에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졸업 후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말로는 그때 당시 연봉은 5천 정도 된다 했으니 집안 형편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데이트를 한다거나 할 때 크게 무리가 없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기에 남편의 가정 형편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나서는 돈 이야기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조금씩 주변에서 먼저 결혼한 언니들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언제까지 남자친구의 능력 하나만 보고 있을 건 아니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귄 지 6년 만에 남자친구에게 가정 형편이라던가 재정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내키지 않았고 껄끄러웠지만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전 어째서인지 당연히 전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 말이 집을 구하던 당시 그럴 만한 목돈은 없었기에 월세로 들어왔고 이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서 계속 월세로 지내고 있었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60.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의 전 재산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적금은 하고 물으니 적금 같은 건 할 여유가 없었다면서 처음으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는 마당에 더는 뭐가 됐던 간에 대충 둘러대고 넘어갈 순 없었던 거겠죠. 아무튼 남자친구는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올라왔지만 남은 가족들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남자친구보다 3살 많은 신우는 여전히 같이 살고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3사람이 사는 집은 전세라고 했어요. 여담이지만 자가냐 아니면 전세냐 월세냐 하고 물으니 왜 자기가 그런 것까지 저한테 말해줘야 하냐면서 남자친구가 꽤나 불쾌해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결혼할 사이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투덜거리면서 대답은 해주대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시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신우는 어디를 다니는지 물었는데 남자친구 아버님은 회사 택시를 하시다가 코로나 이후로는 집에서 쉬고 계신다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식당 일도 하시다가 또 청소 일도 하시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일을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때 하마터면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쉴 뻔했어요. 모르겠어요. 두 분의 직업이 실망스럽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남자친구에게 바라는 바가 있었던 건지, 그리고 신우의 경우는 지금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온다 싶은데 남자친구 말로는 원래 연예인 지망생이었답니다. 어려서부터 워낙 예쁘단 소리를 많이 듣고 자라서 솔직히 온 가족 모두 신우가 연예인이 될 줄 알았다나요. 하지만 어쨌든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딱히 하는 일 없이 아버님과 같이 집에 있다대요. 그래도 사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한 해 만에 그러고 있다나 어쩐다나. 그런데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부 다 듣고 났을 땐 왠지 속이 갑갑한 게 한마디로 답이 없다 싶었어요. 아무리 제 남자친구가 번듯한 직장을 다니는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시부모님의 상황도 그렇고 무능력한 신우도 그렇고 어쩌면 남자친구가 일평생 책임져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걸 제가 옆에서 지지해줄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남자친구도 변해가는 제 표정을 읽기라도 했는지 옆에서 열심히 설명하기를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 사치가 심하시고 그런 분들은 아니랍니다. 그저 아버님이 능력이 없으시다 보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아버님도 집에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소일거리라도 생기면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어머님도 지금까지 한번 제대로 쉬지도 못하시고 일평생 일하시던 분이라면서요. 신우는 뭐 남자친구도 하는 말이 자기 누나지만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그래도 신우는 시집가면 그만 아니냐. 내가 뭐 달리해줄 건 없다 하던데. 사실 저라고 얼마나 잘 사는 집 딸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두 분 노후 준비는 확실히 되어 있으시고 살고 계신 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도 가지고 계셨어요. 저도 남자친구보다는 좀 적지만 부족하지 않은 연봉을 받으며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그러니 제 머릿속이 복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이 죄는 아니고 남자친구는 분명 능력 있고 좋은 사람인데 남자친구와 결혼을 했다간 제가 떠안아야 할 게 너무나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남자친구에게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어요. 하지만 정확히 3일 뒤 남자친구가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랑 죽어도 못 헤어지겠다며 저를 붙잡더라고요. 부모님이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기가 저랑 왜 헤어져야 하냐면서 자기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아닌데 자기만 좀 봐줄 수는 없냐대요.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를 보는 제 마음도 결코 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자신이 너무 나쁜 사람처럼 느껴졌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렇게나 잘 자라준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도 미안했고요. 그래서 결국 그때 헤어지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했었어야 하는데 그땐 정말이지 참아더는 모질게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저희는 만나기 시작했고 이후로 상견례까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남자친구 사정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도 탐탁치 않아 하셨던 게 사실이에요. 특히 어머니는 저더러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보라고 결혼은 사랑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며 저를 말리셨지만 이미 남자친구에게 한번 헤어지자 했다가 마음을 고쳐먹기까지 했던 저에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그저 매정한 잔소리로만 느껴질 뿐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머니께 그러면 조건만 좋으면 장땡이라는 거냐? 엄마는 아빠 조건 보고 결혼했냐 하는 막말까지 했다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제가 미친 X였어요. 이 세상에 부모님보다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걸 어째서 그땐 그렇게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건 아니다 싶은 상황이 하나둘씩 제 앞에 벌어졌고 저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오바해서 생각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내린 결정에 이만큼의 후회도 없어요. 남자친구의 형편을 알고 나니 도움이랄 건 기대할 수도 없었지만 거기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가 사는 집 보증금하고 제가 모아둔 돈하고 그리고 부족하면 대출을 받으면 된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니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자기 상황이야 워낙 없으니 그렇다 쳐도 저희 부모님은 저 결혼하는데 뭐 하나도 안 도와주시는 거냐며 열을 내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못해오는 만큼 저도 저희 부모님께 손은 벌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적어도 남자친구가 따지고 들 건 아니다 싶었고요. 그래도 여기까지도 남자친구가 눈치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고, 설마 염치가 없고 뻔뻔해서 그런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한 건 아닐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오빠도 아무것도 안 받아오는데 난 받아와야 하냐고 받아쳤더니 그걸 뭘 그렇게 따지냐고, 한 명이라도 받아오면 좋지, 우리 미래에 도움이 될 거 아냐? 하는데 솔직히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하고 대충 넘겼어요. 어쨌든 내가 안 받아오면 별 수 없는 거지 막말로 남자친구가 따지고 들겠나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저희는 대출을 알아보면서 동시에 틈틈이 눈품발품을 팔아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예산도 빠듯하다 보니 이런저런 제약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주말이었지만 아침부터 계속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돌아다녔더니 지칠 대로 지쳤고, 그래서 남자친구랑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카페에 들렸습니다. 저희는 봤던 집들 중 어디가 마음에 들었는지, 어디는 뭐가 별로였는지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조금씩 리스트를 추려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한다는 소리가 신혼집을 구하면 양가 부모님께도 비밀번호를 알려드리자 그러는 거예요. 황당해서 왜 하고 물으니 별 뜻은 없는데 그러면 기분 좋아하실 것 같다나요? 이게 뭐지 싶어서 순간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싫다고 한마디만 했는데 남자친구가 왜 하고 오히려 되물으니까 더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대충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다 싶어서 결혼하면 우리의 안식처가 될 곳인데 다른 사람들이 연락 없이 오고 그러는 거 싫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다시 다른 사람? 양가 부모님이 다른 사람이야? 이러고 딴지를 거는데 이 인간이 오늘따라 왜 이러지 싶으면서 순간 지금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는데 괜히 연막 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말이 나와 말이지만 남자친구 습관 중 하나가 자기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없을 때 그때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갖다 대기도 하고, 아무튼 독특한 화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 뭐 할 말이 있구나 싶어서 할애기가 있는 거면 그냥 딱 이야기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한숨을 내쉬더니 실은 엊그제 아버님이 위암 판정을 받으셨대요. 심각하신 건 아니고 이기라면서 그래도 이제 병원도 다니셔야 되고 그런데 본가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오가시려면 좀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신혼집을 구하면 오고 가실 때 좀 편하게 들려서 쉬고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자기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제가 그 정도는 당연히 이해해 줄 것 같았대요. 또 뭐라더라.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사이가 무척이나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알려드리자고 하면 제가 별로 반대를 안 할 것 같았다나요?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는 이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암에 걸린 아버님이라니, 그리고 그런 아버님을 챙겨드리려고 되도 않는 잔머리를 굴렸다는 것도 한마디로 짜증이 났어요.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도 어떻게든 남자친구 입장에서 이해해보려 했습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아프시다 하니 자기 딴에는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겠지 싶었달까요? 그래서 그냥 그건 나중에 상황 봐서 정하자고. 아직 집도 안 구했는데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네 어쩌네 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그렇게 둘러대고 대화를 마무리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때부터 정말 소위 제 앞에서 더는 꺼릴 것이 없었나 봅니다. 아버님의 수술 일정이라던가 이후의 항암 치료에 관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거든요. 저는 정작 저희 부모님한테 얼마나 놀라실까 싶어 아직 말도 못 꺼낸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 상태에 대해서 알고 난 이후로는 어째서인지 집을 알아보는 일부터 시작해 결혼에 관한 모든 일에 제가 좀 솔직히 심드렁해졌던 게 사실이에요. 전처럼 별로 의욕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완전히 굳어지게 한 일이 있었으니, 그날은 아버님이 수술하기 전 병원에 입원해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시기로 되어 있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고생이 많겠다고 수고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 말이 도대체 어디가 문제였던 건지
남자친구가 갑자기 난리를 치대요. 저한테 너무 서운하답니다. 시아버지 되실 분이 입원하신다고 하면 하다못해 회사에 반차라도 내고 병원에 와서 좀 지켜봐드리고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 아버님이 보호자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어머님 계시고 오빠 있고 심지어 언니도 있지 않냐? 온 가족이 다 있는데 왜 내가 그래야 하냐 하니까 남자친구는 적반하장으로 아버님이 얼마나 병원 생활을 하게 되실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머님은 일을 쉬실 수가 없고 자기 누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며 자기는 회사에서 자꾸 휴가 내고 그러면 승진에 영향이 있을 테니 결국 자기랑 결혼하고 나면 아버님을 챙겨야 하는 사람은 저라며 오히려 저더러 그 정도 예상도 못하냐고 왜 이렇게 생각이 짧냐며 저를 타박하더라니까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따져야 하나 싶다가 그냥 진심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갑자기 편찮아지신 아버님 때문에 예민해져서 순간이지만 억지를 쓴 건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 건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두 번의 고민도 없이 뭘 당연한 걸 묻냐입니다. 진심이래요. 저한테 서운해서 미치겠답니다.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는 마당에 시아버지 되실 분이 편찮으시다는데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 챙겨드릴 생각은 제가 눈꼽만큼도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서운해 미치겠답니다. 그리고는 무슨 정말 한이라도 맺힌 사람 마냥 울분을 토하는데 그런 남자친구를 보고도 미안한 마음은커녕 내가 왜 이딴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지 싶은 게 그냥 그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는 게 맞지만 그렇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희생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희생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 싶었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일단은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는데 남자친구의 모든 걸 품고 가기엔 그릇이 작은 사람 같다고 그러니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했죠. 전 솔직히 남자친구가 전처럼 울며불며 절 붙잡진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별을 고하면서도 그게 걱정이었는데 남자친구의 반응은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난데없이 저를 어르고 달래려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 힘들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그리고 편찮으신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우리 헤어진 거 아시면 아버지 충격으로 암이 더 심해지실지도 모른다. 너 착한 사람인데 그렇게 되면 스스로 용서할 수 있겠냐? 하지만 남자친구가 말 한마디를 더 내뱉을수록 제 마음과 결심은 확고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저에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처음으로 점점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딱 자르고 그 길로 바로 택시 타고 집에 왔어요. 남자친구 번호는 차단하고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번처럼 또 멋대로 나타나 울고불고 붙잡을까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그간의 상황부터 헤어지게 된 경위까지 싹 다 말씀드리니 저희 아버지가 휴가까지 내시고 저랑 같이 있어주셨습니다. 여차하여 남자친구가 어슬렁거리기라도 하면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저희 집 앞에 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편찮으시다는 아버님을 모시고 같이 왔더라고요. 아마 마음 약한 제가 아버님까지 뵙고 나면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한 건지. 그런데 어쨌든 결론은 역효과만 났죠. 저희 아버지께서 무슨 저런 놈이 다 있냐며 헤어진 여자친구 잡겠다고 병원에 있어야 할 아버지를 데리고 여기로냐고. 다행히 영문을 모르셨던 아버님께서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시곤 남자친구한테 네가 사람이냐며 그 자리에서 큰 소리 내시고 전 2층 창문에서 엿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동네가 다 시끄러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파혼했고 지금은 마음이 너무나 홀가분합니다. 듣자 하니 남자친구는 상황이 좋지가 않은가 보더라고요. 수술하려고 열었는데 생각보다 여기저기 전이가 심해서 남자친구가 회사까지 관두고 아버님 병간호를 하는 쪽으로 된 것 같다나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남자친구가 안 됐긴 한데 동시에 하마터면 그 짐을 같이 짊어질 뻔했구나 싶은 게 이기적으로 들릴진 몰라도 잘 빠져나왔다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더는 뭐 바라는 건 없고요. 비록 헤어졌지만 그래도 남자친구 아버님도 완쾌하시고 남자친구도 자기 인생 잘 챙겨가며 살았음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저대로 더는 파혼한 남자친구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묵묵히 제 인생을 살아갈 거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의 무리한 요구로 남편과 이혼까지 하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은 저에게 잔인하다 너무하다 했지만 저도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중간에서 남편이 자기 역할이라도 똑바로 해줬다면 이혼까지는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드라마 같은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예요. 남편하고는 대학교에서 만났어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는 남편이 마음에 들어 제가 먼저 다가갔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성큼성큼 다가가 여자친구는 있냐? 없으면 전화번호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연락처를 주대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게 당시 남편은 꽤나 인기가 좋았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여학생들도 먼저 전화번호를 물어본 적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남편도 저에게 관심이 있어 순순히 연락처를 준 줄 알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마디로 엄청 공을 들였어요. 연락도 자주 하고 잘 보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노력의 성과라고 해야 할지 사귀자는 말은 남편 입에서 먼저 나왔답니다. 대학교 4학년 말부터 연애를 시작했고 이후로 7년을 만났어요. 만나는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다투기도 했고 헤어진 적도 있었죠. 물론 다툼은 오래가지 않았고 헤어졌다가 일주일 만에 없던 일로 하기로 하고 뭐 그런 식이었지만요. 그래도 언젠가부터 결혼을 한다면 이 사람이랑 하겠구나 하는 확신 같은 게 있었어요. 비록 남편의 환경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7년의 세월 동안 서로에게 믿음을 줬고 사랑하고 있었기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치더라도 결국 다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남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보자면 남편의 환경, 특히나 가족관계가 무척이나 복잡했어요. 이제 이혼했으니 저와는 남남인 사이고 그래서 제가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게 옳은 일인 줄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남편과 제 갈등의 근원이기도 하니 조심스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남편의 어머님께서 남편을 임신하셨을 당시 아버님이 바람을 피셨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불륜 상대도 임신을 했다대요. 그런데 아버님은 어머님과 남편이 아닌 상간녀와 그 사이에서 나올 자식을 택하셨고 그 길로 집을 나가셨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어머님께선 남편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선 안 되는 선택을 하셨는데 그래도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지 남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이모님 부부께서 남편을 거둬주셨대요. 남편을 입양하여 호적에 올리고 이후로 부모의 역할을 자처하신 거죠. 그리고 남편이 말하길 자기를 정말 사랑으로 정성스레 키워주셨다대요. 하지만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의 이런 상황을 듣고는 결혼 상대는 아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소위 게임분들이시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막상 이게 제 일이라서 그런지 두 분 다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셨죠. 특히 친정어머니께선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남잔데 왜 그렇게 복잡한 사람을 만나느냐며 헤어졌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가족관계도 복잡한 데다가 이모님네가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다면 결국 그쪽도 사람이니 저희 남편에게 바라는 게 생길 거고 그걸 하나둘 들어주다 보면 끝도 없어질 거라며 저더러 그런 걸 다 감당할 자신이 있냐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은 그럴 분들이 아니라며 저희 친정아버지의 반대를 반대했습니다. 친정어머니한테도 가족관계라는 건 남편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남편의 실수로 만들어진 것도 아닌데 그 책임을 왜 남편에게 묻냐 불공평하다며 따졌죠. 정말 눈에 뭐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던 건지 이 세상에 친정부모님만큼 나를 생각해주고 걱정해줄 사람은 없다는 걸 깜빡 잊었었던 모양이에요. 결혼할 때 이모님네한테 따로 받은 지원은 없어요. 남편이 말하길 이만큼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차마 장가간다 한 푼만 도와달라 소리는 못하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입장을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어느 정도는 메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참고로 저희 친정아버지는 직원 수 60여 명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고 그 회사는 제가 물려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살림은 제가 원래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고 이후로는 한동안 크게 특별할 것 없는 무난하지만 행복한 하루하루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회사를 관두면서 상황은 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네요. 남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는데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의 목표는 이쪽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나오지 않는 어학 성적 때문에 애시당초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이 없었죠. 그리고 그나마 지원한 몇 개 안 되는 회사에서도 긍정적인 연락은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 졸업 2년 만에 지금의 제약회사에 들어갔던 건데 적성에 안 맞는다며 그때부터 힘들어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다른 분야에 도전해봐라, 뭔가 배워봐라, 나름대로 이런저런 조언을 건넸는데 남편은 제 말을 그다지 귀담아 듣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 저러겠지 했는데 결혼하고 정말 1년 만에 저랑 상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회사를 박차고 나온 거였죠. 황당해서 앞으로 어쩔 생각이냐 물었습니다. 이직을 할 생각이면 이직할 곳을 알아놓고 관둬야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렇게 내키는 대로 행동하면 어쩌냐고. 당신은 이제 총각이 아니고 나와 같이 이 가정을 꾸려나가야 하는 가장이라고 화도 냈네요. 하지만 남편은 묵묵부답. 그렇게 저희는 결혼하고 처음 크게 다투고 서로 실망하고 그때부터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서로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다고 할까요? 처음엔 솔직히 너무 불편하고 그냥 져줄까 싶기도 했는데 아무리 따져봐도 남편이 경솔했단 생각밖에 들지 않아 도저히 져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일주일째 되던 날인가 평소처럼 출근하던 저를 남편이 붙잡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대요. 그렇게 식탁에 마주 앉고 남편이 잠깐 저를 바라보더니 솔직히 말하겠답니다. 자긴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업일을 하는 동안 정말 죽을 맛이었대요. 사장님 딸로 일평생 살아온 저는 모를 거라면서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거절당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모른다나요. 그러면서 저더러 왜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냐고 서운하다 하는데 남편의 주눅든 모습을 보고 있으니 왠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난 단지 앞으로 당신이 뭘 할 건지 그 계획이 궁금한 것뿐이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서 말인데라며 말문을 열더니 혹시 장인어른 회사에서 내가 일할 수는 없을까 하고 묻는 거예요. 솔직히 정말 그 말만은 안 했으면 했습니다. 남편하고 한 회사를 다닌다는 거 그것도 제가 상사고 남편이 부하 직원으로 정말 내키지 않는 그림이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남편이 제 상사가 되는 것도 당연히 싫었고요. 우리가 아무리 부부라지만 각자의 영역이 필요하다 생각했기에 남편이 그간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친정아버지 회사 이야기는 하지 않았던 건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였는데 답답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복잡하대요. 하지만 남편이 이후로도 몇 번이나 어찌나 간곡하게 부탁을 하던지 저는 도무지 남편을 더는 모른 척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조심스레 친정아버지께 혹시 남편이 와서 일할 자리가 있을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곤 친정아버지 또한 꽤나 불편해하셨어요. 한 집안의 가장이란 사람이 혼자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해야지 와이프한테 징징거리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런 친정아버지 앞에서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 친정아버지가 한 자리 마련해 주셨어요. 대신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바닥부터 올라오라고 다른 직원들하고 마찬가지로 일 못하고 성과 안 나오면 바로 해고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그나마 다행히도 남편은 회사 내에서 크고 작은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 없이 묵묵히 맡은 바를 잘 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턴 저도 언젠가 아버지께 완전히 회사를 물려받으면 남편과 함께 사업을 키워봐야겠다 하는 나름의 청사진도 그리게 되대요. 그런데 왜 좋은 일은 꼭 나쁜 일하고 같이 오는 건지 그렇게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이모님 생신이었고 그래서 남편과 함께 이모님 댁을 찾았는데 이모님 표정이 왜인지 하루 종일 어둡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이모부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제가 저희한테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 거냐 물었더니
한숨을 깊게 내뱉으시고는 남편의 아버님한테 연락이 왔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요? 하고 되물으니 맞게 들었다고 어머님과 남편을 버리고 상간녀와 그 자식을 따라 나가셨던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었다고요. 저도 저였지만 남편을 바라보니 얼굴이 허옇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솔직히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아요. 이모님하고 이모부님은 복잡한 표정을 하고 계셨고 남편 또한 그 속내를 읽기 어려운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세 사람의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역시나 놀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음식도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이 있다가 집에 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아버님과 만나기로 했다며 나갔다 왔는데 이후로 정말 몇 날 며칠을 말 그대로 죽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아버님이 대장암이시래요. 그러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생각이 나서 찾아왔다며 지금부터라도 같이 살자 하시더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제가 화를 냈어요. 당신 태어날 때 옆에 계셔주시지도 않으셨다면서 이모님한테 양육비 한번 보내주신 적 없으시다면서 갑자기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 거냐니까 상간녀하고는 진작에 이혼했고 상간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애도 상간녀가 데려가 버려서 연락이 안 닿는다더랍니다. 그리고는 솔직히 그쪽에는 별로 정이 없었고 마음속으로는 늘 돌아가신 어머님과 저희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 뿐이었다나요. 듣는 내내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당신은 그 말을 믿는 거냐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리고 일단 당장은 편찮으시다 하니 뭐 하나 제대로 따지고 들 수도 없다면서? 그래서 제가 나는 화가 난다 했어요.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 당신을 찾아오셨는가 본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 했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그래도 사람이 암이라는데 저더러 말 좀 조심하랍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제껏 10년 넘는 세월을 남편 편에 서 있던 저인데 그런 제가 그 정도 말도 못하나 싶은 게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당신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행여나 여기서 모시고 살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했습니다. 당신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나한테는 생판남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같이는 못 산다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다면서 혼잣말인지 저들으라고 하는 소린지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은데 진짜 우라가 치민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저는 더욱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임직원들을 위한 대출 제도가 있어요. 회사 복지 차원에서 1억까지 저금리로 대출해주는데 보통 주택을 사거나 할 때 많이들 쓰더라고요. 물론 제가 그 대출을 쓸 일은 없었지만요. 그런데 하루는 화장실에 갔다가 여직원들끼리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저희 부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사내 대출 신청을 했던데 이상하지 않냐면서 장인하고 와이프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내 대출이라니 웃기네 어쩌네.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나가 방금 한 이야기가 뭐냐고 물으니 여직원들이 잠시 당황한 듯 하다가 아무것도 모르셨냐 묻더니 구구절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남편과 같이 퇴근을 했지만 집에 오는 내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지가 구린 짓을 해서 그런가 제 눈치를 살살 보는 것 같았습니다만 제 알바는 아니었죠. 아무튼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대출 신청은 왜 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얼굴이 허옇게 질려서는 이내 난감한 표정을 짓고는 한다는 말이 그러면 뭐 죽어가는 아버지를 모른 채 하라는 거냐며 난데없이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참나 황당해서 그럴 거면 당신 능력으로 도와드리라 했습니다. 왜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사내 대출을 끌어다 쓸 생각을 하냐고 당신 와이프랑 장인어른 입장이란 건 생각도 안 하냐 했죠. 그랬더니 저더러 정말 못됐다면서 지금도 오로지 생각하는 건 자기 자신하고 장인어른뿐이고 남편이나 편찮으신 아버님은 안중에도 없다는데 아니 언제부터 자기가 아버님하고 그렇게 애틋한 사이였다고 저러나 싶은 게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작정이라도 한 듯이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왜 이모님 이모부님한테는 부탁하지 않아도 척척 잘만 해드리면서 아버님한테는 그렇게 냉정하냐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이 미쳤나 싶었어요. 이모님하고 이모부님이 자기를 얼마나 애써 키워주셨는지 자기가 나한테 얘기해놓고 아버님이 자기 버리고 갔단 얘기도 자기가 나한테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이모님네한테만 잘하냐고 따지는 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니까 바라는 거 없답니다. 그냥 해달라는 1억만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걸로 치료받고 어디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서 사시게 해드리고 싶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저한테 해달라는데 제가 너무너무 속 터져서 당신 정말 제정신이냐니까. 그래도 자기한텐 하나뿐인 아버지인데 모른 척은 못하겠답니다. 마음 같아선 모시고 오고 싶지만 그건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하니 어쩌겠냐면서 저더러 저도 좀 양보를 하고 남의 입장도 생각 좀 해버릇하라나요. 저는 도무지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남편더러 아버님인지 나인지 둘 중 한 사람만 선택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그건 또 무슨 소리냐면서 짜증을 내길래 나는 도저히 당신이 이해가 안 된다 했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솔직히 처자식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 내 아버님이라는 것도 너무 싫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 했어요. 그나마 연락이 닿지 않는다니까 모른 채 살았다니까 남편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싶어 계속 연애했고 결혼까지 한 거지. 만약에 그런 아버님 밑에서 줄곧 자란 사람이었다면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절대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무튼 남편은 둘 중 한 사람만 택하라는 제 말에 끝까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고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더러 효심이 끌어올라 주체가 안 되는 모양인데 그럼 어쩌겠냐고 아버님한테 가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 했죠. 그리고는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거 정리해서 내 집에서 나가달라 했습니다. 회사도 당장 내일부턴 출근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일순간에 마음 정리하고 돌아선 저에게 놀라기도 했고 자기 말로는 너무 무섭더라나요. 그래서 저희는 순식간에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그렇게 남남이 되었어요. 10년 세월이 무색하리만큼 정말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죠. 이모님과 이모부님은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시며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쓰셨지만 보시다시피 잘 안 됐어요. 남편이 더 이상 이모님 내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오로지 아버님 한 분만 바라봤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앞장 세우고 아버님은 나날이 더 기고만장해지셔서 이모님에게 소식을 전해 듣기론 내 자식한테 부모 행세하며 효도받지 않았냐고 그거 다 토해내라 그런 말씀까지 들으셨답니다. 정말 아무리 남편을 세상에 있게 해주신 분이라지만 인간 말종이 따로 없다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모두가 보는 걸 남편만 못 보고 저렇게 돼버린 건지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남편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진 않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제 다 끝난 사이인걸. 그저 아버님한테 너무 뜯기지만 않으면 다행이겠다 싶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